안녕하세요. 지난 4월 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됐는데 과거 4년간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판매량이 9% 감소하고 총 수익이 71% 추락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수익이 20%가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머스크가 5월부터는 그간의 이제 DOJ 정부 효율화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서 풀타임으로 스페이스X나 뉴럴링크, 테슬라 등에 이제 복귀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머스크 복귀 발표에 테슬라의 주가가 250대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80, 90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약간 테슬라가 전과 다르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의 상황이 어떤지, 머스크는 어떤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선거에 미국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음에 DOJ에서 활동을 했죠. 그런 결과는 테슬라나 기타 머스크 회사에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테슬라의 이익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경쟁이 또 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복수의 이제 마케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의 60%가 머스크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그런 이미지를,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머스크가 DOG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58%의 응답자가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유고브 야후 뉴스 에이전시에서 4월 조사한 거에 따르면 67%의 응답자는 자신은 테슬라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거는 대부분이 머스크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고, 이것이 테슬라의 구입 리스에 반영된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머스크가 이제 보수 우익 정치 쪽에 가담을 해가지고 정치적 미디어 활동을 했는데, 테슬라 브랜드가 좀 퇴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유럽에서 상당히 심각한 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머스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랑 그럴까, 그 과제는 전기 자동차 테슬라 매출 감소 추세를 어떻게 이걸 역전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첫 분기에 13%가 감소하고 자동차 수익이 20% 적어졌는데, 이것은 결국 적은 수의 차를 팔 수밖에 없고, 또 이거를 또 더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아주 이중으로 불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 9,500만 달러의 신용 차를 살 때 고객들이 거기 대출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지난 분기 또 작년에 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명백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머스크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각에서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구할 구상 아이디어가 좀 빈약해졌다, 그런 점을 또 지적하고 있고요. 로봇 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구상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그런 면이 또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4월 22일, 지난 4월 22일 실적 콜에서 실적에 관련해서 발표한 의견 제시에서 머스크는 테슬라는 아직 위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한 자신만만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약간의 도전 요인은 있다, 그런 점에서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신차를 출시하는 대신에 테슬라 신차 출시 대신에 기존 모델 Y와 모델 3를 변형하는 수준에서 대응해왔다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 말하는 풀 모델 체인지, 전면적인 차체와 내장이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2025년 모델 Y 같은 경우는 2024년 모델 Y를 부분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반의 전등이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후방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보다 이제 매끄러운 헤드라이트랑 에어로다이내믹 유선형 자체 스타일의 차체 바디 디자인 개선, 그런 점에서만 좀 역점을 둬서 이런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약간의 매출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보다 좀 근본적인 승부수는 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또 머스크 관련해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멀피라는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뼈아픈 비판을 좀 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2025년, 그러니까 올해죠, 테슬라가 판매량 부분에서 곧 GM이랑 포드에게 추월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된다, 그렇게 좀 밝혔습니다. 현재 70%에 달하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이 향후 3년 내에 11%로 떨어질 것이다. 반면에 GM과 포드는 15%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신차 개발 속도가 매우 이제 늦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신속하게 출시를 했지만은 사이버 트럭 같은 개발은 수차례 이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공개가. 또 테슬라는 지난 5년에서 10년간 수익을 진짜 많이 보고 생산 시설도 이에 힘입어서 증대를 했는데, 그래서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소극적으로 됐다. 그래서 천재 머스크가 좀 더 게을러지고 시장의 동향에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장점 한 가지도 지금 언급이 되는데요. 테슬라는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테슬라를 한번 산 사람한테는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수요를 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보다 테슬라의 가격 상승이 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가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세계 최고 베스트셀링 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같은 그런 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모델 Y가 베스트 6에 들지 좀 불투명하다, 그런 면을 좀 존 벌피 애널리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작년에는 이제 세계 8위였는데 역시 올해 향후 이런 그나마 그래도 중상위권의 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수년 내 전기차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BYD나 폭스바겐이 약진할 가능성이 대두되어 있고, 따라서 테슬라의 진정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전자는 이들 회사, 이들 나라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그 GM과 포드만 비교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존 머피가 비교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미국에 국한해서 시장을 전망한 것이 아니냐, 지극히 미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과연 테슬라가 세계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좀 불투명하게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일론 머스크의 자만심과 천재성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그런
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즈 사디키라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을 가리키면서 이거를 이제 휴브리스, 고대 그리스어로 이건 자본심을 뜻하는데 약간 파멸의 뉘앙스를 포함하는 그런 약간 민감한 말이기도 합니다. 머스크의 성향과 리더십을 이제 분석하면서 머스크의 천재성, 자만심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해피엔딩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큰 퀘스천 마크를 이제 찍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테슬라나 스페이스 X 같은 그런 자신의 천재적인 그 기업 역량의 결정체를 통해서 진짜 뛰어난 역량 통찰력 돌파력으로 성공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과도한 자기애와 자만심 속에서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도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살펴볼 때 일론 머스크의 저력, 능력을 감안할 경우 테슬라 등이 아마 그렇게 쉽게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고, 테슬라 경우 캘리포니아의 프레먼트 공장과 텍사스 공장, 중국, 독일 공장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서 여전히 또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GM이나 포드의 테슬라 충격,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 능력과 자만심에 대한 부정적 해석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뭔가 머스크와 테슬라 등 파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뭔가 이들 세계의 한계점, 문제점이 좀 잠복되어 있는 것이 이제 노정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반면에 또 이것이 또 너무 과도한 지적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올해 2025년에 머스크가 DOG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자기 회사에 복귀한 후 전력을 다해서 회사를 관리할 텐데, 이 이후에 2025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그 해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2025년 머스크와 테슬라를 관찰하는 중요한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과연 2025년에 머스크와 테슬라가 계속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